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안내해 나간 내용은 이제 그라파나라는 걸 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라파나라는 게 있고 그 그라파나를 가지고 뭐 할 거냐? 네트워크 장비를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모니터링을 할 건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양이라는 걸 쓸 겁니다. 양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할 건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라파나가 되는 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카탈리스트 왼쪽에 있는 이제 사진이 저희가 이제 카탈리스트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인데 카탈리스트 스위치도 있고요. 카탈리스트 라우터도 있고요. 카탈리스트 무선의 컨트롤러도 있거든요. 현재 저희 시스코가 판매 중인 제품군을 보시면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스위치로 들려드렸지만 스위치, 라우터, 무선행 컨트롤러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양이라는 걸 뽑아내가지고 데이터를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제 그라파나로 줄 거예요. 그러면 그라파나에서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 이제 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실습은 뭘로 하는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고 돌아가시면 실습과 카탈리스 스위치나 라우터나 혹은 뭐 무선의 컨트롤러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혹은 내가 실습코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실스코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똑같이 그 장비가 양이라는 데이터만 제공을 해주면 똑같이 다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실 내용 이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는 SNMP라는 게 있어요. SNMP. 많이 사용하시던 거 그리고 CS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을 보시면 SNMP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시죠. NMS라고 합니다. 그럼 이 NMS가 필요한 장비를 네트워크 장비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그 네트워크 장비가 요청한 값을 돌려주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여기 SNMP의 동작이고 그런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거 말고 아주 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페이스가 다운됐다거나 아니면 CPU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돌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SNMP 트랩이라고 해서 돌발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시 알려주게 하는 이런 구성도 하시고 그리고 시스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 나오는 로그들이죠. 뭐 누가 접속을 했어요. 인터페이스가 다운됐습니다. 무슨 프로세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런 로그들을 수집하시기도 하시고 두 가지가 우리가 NMS라는 걸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대표적인 수단들이었어요. 현재도 사용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런 SNMP나 시스로그의 단점들이 있거든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제 방식들이. 너무 오래됐다. 이런 것들이 보통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네트워크 장비가 만들어지면서 장비가 만들어져서 상용 제품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필요성이 나고 개발이 됐거든요. 보통 이런 프로토콜들이 언제 개발됐냐? 1980년대. 그나마 최신 버전이라고 해도 1990년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2000년대 훌쩍 넘어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더 미래를 달고 있잖아요. 근데 30년, 40년 전에 이런 아키텍처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SNMP의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SNMP의 버전 1, 2, 3가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쓰시는 버전 얼마를 쓰고 계시죠? 1, 2, 3 중에 보통 2를 쓰고 계시죠? 2를 많이 쓰고 계시고 3만 해도 아우 3는 너무 최신 기술이라 쓰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이 많은데 이 SNMP 버전 3가 나온 게 언제냐? 1998년입니다. 우리가 IMF가 터질 그쯤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라는 거예요, 기술 자체가. 그래서 이 SNMP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긴 한데 이 친구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뽑아내는 그 기반 데이터가 뭐냐. 그 데이터를 우리가 MIB라고 하거든요. MIB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예요. 이 구조가 있는데 이 MIB 데이터를 뽑아서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NMS에게 주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SNMP의 가장 구조적인 단점은 뭐냐? 오래됐기 때문에 세련되지를 못했어요. 세련되지를 못했다 하는 말 의미는 뭐냐? 일단
이 MIB라는 데이터 자체에 가독성이 너무 없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호출을 해요. 호출해서 무슨 정보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보시면은 그냥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되게.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미션을 하셔가지고 1등, 2등 하시면 배민 상품권을 받으실 건데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 거죠. NMS 입장에서는 짜장면을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이 SNMP는 짜장면을 주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뭘 주문하셔야 되냐? 중식을 주문하셔야 됩니다. 중식을 주문하면 그 중국집에서 제공해주는 메뉴가 다 날아와요. 다 날아와서 거기서 우리 뭘 뽑아 먹는 거죠? 짜장면을 뽑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전에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보는 이만큼 줄 테니까 여기서 필요한 걸 뽑아서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 최신의 정보를 뽑아내고 싶은데 뽑아내려면 주기를 줄여야 되거든요. 내가 5분마다 정보를 수집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최대 5분 전의 정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1분 전의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SNMP를 가지고 오는 주기를 1분으로 줄여야 돼요. 내가 더 내리고 싶다. 그러면 30초, 10초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계속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NMS가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걸 분류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CPU가 많이 들겠죠? 서버의 과부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버의 과부하가 발생하는 건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 큰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계신 이제 분들이 어떤 이제 역할을 정확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스코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서버가 죽던 말던 저는 큰 상관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 가지는 건 어디예요? 네트워크 장비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가 정보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LMS가 네트워크 장비한테 정보를 계속 달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장비는 그 정보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장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ASIC이 있고요. CPU가 있어요. ASIC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늘 해야 되는 일을 프로세서를 한 거죠.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PU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처리하겠다. 데이터가 들어와서 필터하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ASIC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장비에서. 그런 일들은 아무리 들어와도 장비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늘 하지 않는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야 할 때, 대표적으로 SNMP, 시스로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장비의 CPU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가 CPU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네트워크 장비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부적절한 용어가 나왔는데요. 네, 잠시 활동을 멈춥니다. 쉬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SNMP의 문제는 속성이 떨어지는 거 하나, 그 두 번째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장비의 부하가 필연적으로 동반이 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들의 운영 매뉴얼을 보시면은 SNMP의 주기를 특정 수치 이하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가이드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랑 또 이제 결부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래머들이 SNMP의 구조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내가 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데이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화가 너무 힘들다. 그게 단점인 거고 마지막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SNMP는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거든요. 요 말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거 말고 뭘 하기 위한 목적이 또 있을까요? 네트워크를 매니지먼트 한다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중앙에 있는 서버가 SNMP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장비들의 설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설정을 변경하거나 혹은 설정을 수집하거나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SNMP를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제조사별로 SNMP를 지원하긴 하지만 너무 양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SNMP 그 자체의 성능에도 문제가 있지만 확장성의 측면에서 보시면은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건 더 힘들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왜 발생했냐? 지금 보면 너무 어이가 없지만 몇 년 전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 몇 년 전이 언제라고요? 최소 30년 전, 20년 전.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보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구조를 바꿔보자 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당연히 개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 오늘의 조시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양이라는 거 RFC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버전을 보시면 양의 첫 번째 버전 1.0 버전이 언제냐? 2010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양을 실제로 상용화해서 많이 쓰기 시작한 버전이 양 1.1인데 1.1 버전이 언제 나왔냐? 2016년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최신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7년 전, 10년 훨씬 지난 기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이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SNMP 데이터의 모델링 아까 MIB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SMI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프로그래밍하기 안 좋아.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자.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SNMP 데이터가 날아오면 사용자가 사람이 보기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 데이터의 가독성을 올리자. 두 가지 목적으로 양이 개발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뭘 한다고요? 우리가 SNMP에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개선을 한 모델이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은 뭐다? 네트워크 장비가 NMS에게 제공한 데이터 구조, 개선된 데이터 구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다섯 번째 이야기. 여기가 이제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양이 언제 개발됐냐? 넷컴프라는 게 만들어지고 넷컴프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넷컴프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이 자료는 나중에 다 드릴 거예요. 그 팀즈방에 드릴 거고 주면은 네가 말한 건 기억이 안 나잖아 하시면 이 영상은 다 올라갈 겁니다. 유튜브에 박제가 돼서 올라갈 거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양이라는 거 이해를 했고 넷컴프가 뭔지를 한번 보죠. 넷컴프는 뭐냐면은 넷컴프는 좀 더 잘 만들어진 유도가 명확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XML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제이슨을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듣는 누가 좋아할까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누가 좋아하죠? 개발자들이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에게 익숙한 모델링이란 말이에요.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컨셉은 뭐냐면은 SNMP가 예전에 너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장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쪽으로도 활용하지도 유도를 하자.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요거를 채택하도록 협약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오픈소스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컨트롤러다. 그러면 대부분 이걸 채택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SNMP가 가지고 있던 설정 기능을 보완을 하고 양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집을 하고 개발자들도 훨씬 개발이 편하도록 하고 여러 면에서 발전된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SNMP랑 넷컴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은 둘 다 표준화가 되어 있냐? 예,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SNMP를 사용하던 지리값을 우리가 예전에 OID라고 불렀었거든요. OID. OID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넷컴프에서는 이거를 패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패스. 패스가 어떻게 우리가 검색에 사용되는 건지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도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SNMP는 MID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넷컴프는 이제 양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 이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RPC 프로토콜이라고 있는데 원격 호출 프로토콜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XML을 도입을 했다. 그리고 트랜스포트 스택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 SNMP UDP 기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안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SNMP 버전 3가 나오곤 했지만
안 쓴다는 거죠. 버전 2로 쓰고. 맥컴프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셨던 SSH 그리고 TLS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보안성에도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맥컴프 양들을 사용하는 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내가 봤던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건데 왼쪽부터 보시면 시스코의 NS라는 것도 있고요. 옆에 보시면 앤서블리라는 것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픈 데일라이트, DNA 센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컨트롤러들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제조사가 만들고 있는 상용 컨트롤러에도 다 이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LMS는 안 쓰고 있지만 상용으로 나오고 있는 프로토콜 이제 컨트롤러들은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택을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API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API 가다 보면은 많이 나와서 우리 헷갈리는 문구들이 있는데 맥컴프라는 게 있고요. REST 컴프라는 게 있고 GNMI라는 게 있고 gRPC라는 게 있고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REST API라는 이야기도 막 있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구조는 맥컴프랑 REST 컴프는 IETF가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표준이라는 거죠. 차이는 뭐냐? 제일 밑에 보시면 맥컴프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구조가 SSH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REST 컴프는 HTTP를 쓰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CLI냐, 웹 기반이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구글이 만든 게 GNMI, gRPC라는 게 또 있잖아요. 구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HTTP 기반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다 뭘 사용한다? 양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컨텐츠에는 다 양을 사용을 하잖아요. 양을 사용하고 그걸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만 밑에 보시면 SSH를 사용하냐, HTTP를 사용을 하냐, 혹은 인코딩 방식이 XML을 사용하냐, JSON을 사용하냐. 그렇죠?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 원본 데이터는 다 양이다. 양이 있으면 내가 양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는 프로토콜들의 타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익숙한 TCP/IP 구조를 보시면, TCP/IP 네트워크 구조를 보시면, 이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에게 뭔가를 주려면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원본의 데이터가 있죠? 원본의 데이터. 이 원본의 데이터가 뭐냐?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 근데 원본의 데이터를 다른 장비에게 전달을 할 거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장비를 쭉 거쳐가겠죠? 그러면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가 IP 헤더도 붙고, TCP 헤더도 붙고, 이더넷 헤더도 붙고, 뭐 헤더도 막 붙잖아요. 근데 그런 헤더의 역할은 뭡니까?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요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 위한 거라고요, 그냥. 요 실어 나르기 위한 구조가 뭐냐? 맥컴프, 레스트컴프, 혹은 뭐 gRPC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죠? 구조적인 차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션 시작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요거를 배워가시면 굳이 시스코 장비에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다 사용 가능하다 말씀을 해드렸죠. 어떤 경우에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장비가 양 데이터 모델을 지원을 하고 그럼 요 양 데이터 모델을 끄집어내야 될 거잖아요. 끄집어내기 위해서 뭘 지원하냐? 맥컴프를 지원하냐? 혹은 레스트 컴프를 지원하냐? 그걸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매치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있죠? 이런 구조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의 종류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의도는 참 좋았지만 삐딱선을 또 탑니다. 삐딱선이 뭐냐면은 양이 처음에 나온 게 야 SNMP 때 우리가 내버려 뒀더니 제조사별로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개발하더라.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시스코한테 만들어놨던 이 NMS가 다른 제조 장비를 붙이면 안 나오는 게 태반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자. 모든 제조사가 스탠다드하게 지원해야 될 값들을 정의를 하고 요거를 전부 다 사용을 한다면 시스코를 모니터링하게 개발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다른 벤더로 다 붙이면 똑같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삐딱선을 탄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통으로 가져가야 될 값이 뭐냐? 왼쪽에 나오는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ATF 붙어 있는 IATF 머시기는 모든 벤더가 모두 지원한 속성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벤더 스페시픽 값이 있습니다. ITF가 지정해 놓은 값은 너무 높으해. 너무 상세하지 않아. 나는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주겠어. 혹은
우리 회사 장비에는 이 정보를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별도로 또 밴더별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든 밴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공통 플랫폼을 개발을 한다. 그럼 뭘 위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IETF 스탠다드 쪽으로 쭉 가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포맷이 같이 제공이 되고요. 오늘 실습을 할 때는 두 가지 다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네 가지를 당연히 다 못하고요. 다 못하고요. 양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크게 보시면 두 블록이에요. 하나는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하시는, 하나는 네트워크 장비들을 관리하기 위해 자동화하시는, 설정하시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모니터링을 갑니까? 설정을 갑니까? 모니터링을 갑니다. 설정은 오늘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고 제가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하고 싶다. 나중에 설문조사 할 거거든요. 설문조사 할 때 저는 내 양을 이용해서 내 컴프를 이용해서 난 설정까지 하고 싶어요.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자동화를 배워보고 싶어요. 설문을 적어서 내주시면은 누가 하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거 할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안 하고 요거 네 번째 요걸 할 거예요. TIG MDT라는 걸 할 겁니다. 모니터링 하는 쪽에 포커스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더 말하지 말고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양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아와서 모니터링 하는 것. 이걸 표현하는 또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MDT라고 하거든요. MDT. 모델 드리븐 텔레메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만 검색해 보시면은 MDT 검색하시면 내용들이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MDT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텔레메트리라고 하면 다 이제 묶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SNMP, 시스로그 뭐 이것저것 다 묶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정보를 줘 그러면 텔레메트리라고 하는데 양을 딱 포커스해서 해주는 말이 뭐냐? 모델 드리븐 텔레메트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찍어 놓은 건 뭐냐면은 프로그래머빌리티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시스코 IXE 17.6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비에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에 가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설명가 나와 있어요. 모니터링 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하진 않지만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가이드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 드리븐 텔레메트리, 양을 이용한 텔레메트리는 현재 사용하실 수 있는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가장 발전해 있고 가장 사용하시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인터벌을 줄여도 장비에 크게 부하가지가 않습니다. 왜? 이제 우리는 짜장면만 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중식을 시켜서 짜장면 뽑아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짜장면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짜장면도 디테일하게 가시면 우리가 간짜장을 할 거냐 일반 짜장을 할 거냐 다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더 짧은 인터벌로 정보를 제공받아도 부하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표는 뭐냐 업데이트 인터벌을 1초 동안 한번 받아보고요. 똑같은 정보를 10초 동안 받아보고 60초 동안 받아보고 5분 동안 받아보고 15분 동안 받아보고 CPU가 얼마나 증가했냐 얼마나 리소스 많이 썼냐를 체크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크게 늘지 않더라. 장비에게 주기를 1초까지 줄여도 크게 부담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테스트한 결과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델 드리븐 텔레메트리를 실제로 수집하게 하는 구조가 있어요. 구조. 제일 위에 있는 장비들은 양을 준다고 했죠. 양을 줄 겁니다. 양을 줄 건데 양이라는 걸 뭘로 줄 거냐? 이제 메컴프로 줄 수도 있고요. 구글이 만들었던 뭔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딱 정보를 주겠죠? 그럼 그 정보를 서버가 받을 거잖아요. NMS가. 그럼 요거를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 처음 정보를 수집하는 애가 필요해요. 콜렉터. 걔가 누구냐? 텔레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애가 있구나.
그 다음 이 정보를 수집한 것들을 차곡차곡 스토리지에 쌓아요. 스토리지를 쌓는 게 있는데 걔가 뭐냐? 인플럭스 DB라는 게 있고 그 정리된 이제 DB에서 특정 값을 뽑아와서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NMS니까. 그 디스플레이 하는 게 뭐냐? 그래파나. 요 구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또 막 이제 그 인터넷에서 구글 검색해 보시면 뭐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냐? TIG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왜 TIG냐? 텔레그래프 인플럭스 그래파나니까. TIG. 세 개가 묶음이에요. 묶음. 그러면 이 구조를 자 보십시오. 이 텔레그래프와 인플럭스 DB랑 그래파나 세 개를 골랐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실습에서 이유는 뭘까요? 텔레그래프 옆에 보시면은 두 개의 다른 친구들이 있거든요. 스플렁크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옆에 엘라스틱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안 쓰고 우리가 텔레그래프, 인플럭스 DB, 그래파나 세 개를 골랐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공짜기 때문에. 네, 공짜기 때문에. 공짜야 우리가 실습도 하고 나중에 돌아가서 테스트 해보실 거잖아요. 공짜기 때문에 골랐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테스트 기관들은 전부 다 공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들을 나중에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업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텔레그래프라는 건 너무 좀 허접해. 그럼 상용소에서 교체할 수가 있겠죠. 뭘로? 스플렁크로 바꾸시다거나. 알겠죠? 그래파나도 오늘 보시면은 약간 좀 쌓일 겁니다. 왜? 너무 UI가 이게 맞나? 싶은 UI들이 나올 거예요. 왜 그렇죠? 공짜 버전이니까. 이 그래파나도 뭐가 있냐?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돈 내고 쓰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버전은 다 있다. 다 있다. 이제 구조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됩니다. 이 카탈리스트라는 친구가 텔레메트리 정보를 줄 거고요. 서버한테. 그러니까 오른쪽에 세 스택은 서버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텔레그래프가 받아서 인플럭스 DB에다가 쌓고 쌓여있는 데이터를 그래파나 가져오는 겁니다. 이 구조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 텔레그래프랑 인플럭스 DB랑 그래파나를 다 이제 정리하시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설치를 다 해뒀어요. 해뒀고 나중에 돌아가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구글에다가 TIG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뭐 자료가 없어서 공부 못하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좀 정리해드렸으니까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고생하실 내용을 오늘 빨리 한번 해보고 돌아가서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이제 화면은 그래파나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파나는 뭔데, 그래파나는 이게 이제 설명이 막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요건 이제 위키 가면 이렇게 나와요. 위키 가면 나오는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픈 소스고 수집한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됐죠? 다르게 말하면 공짜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료 버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유료 버전 우리가 안 쓸 거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예시입니다. 몇 가지 예시. 여기 보시면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장비의 전력 사용량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대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대의 장비를 다 끌어 모을 수도 있어요. 다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 사이트의 전력 사용량은 얼마나 되냐. 네트워크 장비가. 됐죠? 그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혹은 시스코에서는 이걸 쓰나요? 시스코에서도 씁니다. 이런 걸 쓰려면은 데이터 양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코가 이제 1년 동안 행사를 쭉 진행을 하는데 가장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고객들을 초청해서 하는 시스코 라이브라는 행사가 있어요. 라이브.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많은 참석자가 오냐? 보통 만 단위, 2만 단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하냐? 와이파이를 쓰겠죠? 그럼 시스코가 그 행사장에다가 시스코 와이파이 장비 설치를 다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럼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면 GXS라 그래서 시스코의 글로벌 워크샵이 워크샵. 다 모여가지고 라스베가스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에도 한 18,000명 정도가 오는데 이것도 시스코 인프라 만들어가지고 접속 다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뭘 가지고?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시스코 라이브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이거든요. 대시보드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스코 라이브 매브런에 갔을 때 이거를 와서 이제 운영하는 시스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스코 팀이 와서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놨다고 자랑하면서 이거 찍어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들어가서 찍었거든요. 근데 보면 잘 안 보여요. 여기 이게 펴 보이시나?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행사장에 있는 AP들이거든요. 그 AP들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이쪽에다 그래프를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뭔가 정보는 많은데 보기는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랑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스코가 왜 오픈소스 툴을 쓰나요? 오픈소스 툴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툴들을 시스코가 판매하는 상용 제품에도 넣어뒀어요. 넣어뒀는데 상용 제품은 튜닝이 안 됩니다. 보고 싶은 뷰를 내가 완전 튜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대부분의 행사장에 가면 보고 싶은 정보를 튜닝도 하실 수 있답니다. 소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보고 가셔가지고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면 이렇게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이따가 접속해서 사용을 할 건데 그래프 하나 접속하셔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실습하시면서 한번 보시죠. 접속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DB 연결하시고 DB 연결한 다음에 장비에서 이런 명령어를 넣어야 돼요. 명령어. 명령어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명령어를 넣어서 정보를 줘야 돼요. SNMP랑 조금 다릅니다. SNMP는 뭐예요? NMS가 정보를 달라고 하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양 사용하는 요 모니터링에서는 카탈리스트 장비가 내가 줄 정보를 먼저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하면 주기적으로 푸시합니다. 됐죠? 폴링이 아니고 푸시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구조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예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장비에서 CPU가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를 넣은 겁니다. 하나를 넣어서 세팅을 쭉 한 건데 이 세팅 값들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 굳이 뭐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래프에서는 여기 리눅스 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리눅스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 해놨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그래프 서비스 시작을 하면 리눅스에서 잘 돌아가고 이렇게 카탈리스트 확인해 보면은 연결이 잘 되었구나 서버랑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대시보드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 잘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실습할 내용은 뭐냐? 여기까지 우리가 할 겁니다. 장비에 들어가셔가지고 설정 값을 넣으시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표출되는지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두 시간 정도 해볼 거고요. 조별 미션이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조별 미션. 조별 미션은 뭐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볼 거고 똑같은 값을 해볼 거고 각 조별로 그 네트워크 장비에 많은 값들이 모일 거잖아요. 그 중에 나는 무슨 값을 모니터링을 할지 개별적인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신 다음에 우리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라고 나중에 발표하시면 됩니다. 발표 시간은 3분에서 5분 내외로.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겠죠? 3분에서 5분 발표 잘 하시면은 배면 상품권을 드릴 거라고요. 제가 3분에서 5분 대시보드 잘 만들어 주시면 받아갖고 센서 등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번 해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따라만 잘 오시면은. 근데 여기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장비에다가 설정을 넣으실 때 나머지 값들은 다 똑같이 넣으면 되거든요. 저기 보시면 인코딩이라고 되어서 인코딩 KV, GPB라고 이렇게 있는데 난 이 값으로 인코딩해서 줄 거야. 이런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 빨간색은 잠깐 건너뛰고요. 그 다음, 소스 어드레스, 내 장비 인터페이스 IP로 줄 거야. 밑에 보시면 스트림 양 푸시 업데이트 폴리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줄 거야. 이때 프리어딕은 주기입니다. 이 시간마다 업데이트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고 밑에 리시버 IP 어드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죠? 내가 이 정보를 전달해줄 서버 IP까지는 거의 공통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친구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SNMP에서는 MIB라는 값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내가 OID를 전달을 하면 MIB를 준다. 근데 이제 양에서는 뭘 쓴다 그랬죠? 패스라는 쓴다 그랬죠? 패스. 이 값을 주겠다. 정하는 값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프로세스 CPU, iOS XE 오퍼레이션, CPU 유세지라고 나와 있고 슬롯이 CPU 유틸라이제이션 슬롯이 5 seconds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뭘까요? 5초간 CPU 사용량 통계라는 겁니다. 이게. 요 값을 주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뭘 몰라요? 5초간을 하려는 건 이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값을 볼 거고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의 사용량
혹은 OSPF의 프로세스 아이디의 뭐 개수, 라우팅 테이블의 개수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엑스패스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뭘로 바꿔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뭐가 있냐?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은 오픈된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식스코어에서 이걸 좀 편하게 써라라고 해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양수잇이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사용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장비에서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듈을 로딩을 하시면 이렇게 값들이 나옵니다. 값들이 나와서 들어가서 내가 체크하고 엑스패스 뭐 쓰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실습에서 해볼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내용 하나는 내가 오늘 이렇게 공부한 건 참 좋은데 내가 이거를 돌아가서 회사에다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하시는 분이 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써야 되냐? 돈 내고 쓸 방법은 없냐? 요거는 저희가 오늘 사용할 툴들은 오픈소스고 시스코 장비를 안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시스코에서 하는 거니까 시스코 제품 광고를 조금만 할게요.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컨트롤러 판매하는 게 카탈리스 센터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에 들어가시면 이 장비의 기본 설정이 뭐냐? 네컴프를 사용하세요 권장값입니다. 네컴프를 사용해서 장비를 등록하세요 권장값이고 이 카탈리스 센터의 장비를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SNMP랑 시스로그에 관한 값 자동 다 내려가고요. 추가로 뭐가 내려가냐면 이렇게 텔레메트리 IATV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보셨던 거 있죠? 내가 무슨 값을 양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값도 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지간한 벤더들이 사용하는 상용화된 버전의 솔루션들을 양 기반의 모니터링과 양 기반의 컨피그레이션을 하도록 포맷화가 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하시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돈 내고 벤더 걸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벤더 거는 이제 제품에 이제 종속통도 있고 다른 벤더 건도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튜닝할 수가 없으니까 오픈 소스로 갈 거냐? 그러면 오픈 소스로 갈 거면 오늘 했던 내용을 잘 보시고 내가 하지 말고 그 개발팀이나 서버팀이나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런 걸 배운다. 정리를 해드렸고 잠깐만 쉬겠습니다.